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숫자가 36만 2천 건이다. 지난주에 그렇다는 겁니다. 통계가. 근데 이게 36만 2천 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거다. 그러죠. 예상보다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예. 원래 이제 실업수당 신청자 숫자가 꾸준하게 줄어들어 오는 추세인 건 분명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팬데믹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갑자기 생겼었죠.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양적 완화하고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좀 차츰 줄어들었었죠. 이때 잠깐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 뭐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늘어났던 것이었고요. 다행히 또 이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오는데 지금 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정체기에 와 있다 이거죠. 이제 이게 한번 줄어들었다가 정체기가 있었다가 또 한번 줄어들었는데 지금 또 정체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주당 300불씩 주는 추가 실업수당이 이제 끊겼기 때문에 9월 초로 이제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 수당이 없고 주에서 주는 실업수당만 받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게 2주 연속으로 사실 살짝 올라가고 있다. 이 끝부분에서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왜 다시 늘어나느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늘어나냐면요.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 의무화. 백신 의무화 정책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겠다라고 나와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고당하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백신 맞을래? 일할래? 백신 맞고 일할래? 아니면 백신 안 맞고 일 안 할래? 그랬더니 상당수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 차라리 그냥 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뭐 매일매일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감염될까봐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도 이것도 나도 돌파 감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겁니다. 일터로 복귀하는 거를.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망설이게 하고 또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냥 정부 방침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인력은 모자라는데 경제는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지금 재무장관이란 작자가 하는 이야기가 부채 한도 올려주세요. 부채 한도 없애주세요. 아예. 그 부채 한도 결정하는 거를 왜 의회가 합니까? 행정부에서 하게 해주세요.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4% 급감했다. 6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국가 실업률이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9%로 치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스는 예전부터 이제 바이든 입장을 좀 옹호해주는 보고서들을 많이 내놓죠. 겁주는 겁니다. 부채 상한선 올리지 않으면 그럼 나라 망가진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는 부채 상한선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입니다. 국민들이 기분 좋게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겁먹게 하고 주춤하게 만들고 일하겠다라는 사람조차도 너 백신 안 맞았으니까 일하지 마라고 해고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으니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해놓으니까 트럭 운전사도 없어지고 항만에서 컨테이너 내릴 사람도 없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류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그 파급 효과들이 그냥 일파만파 계속.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부채 상한선 올려라 말아라는 이야기 할 필요가 아예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부채 상한선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한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기준선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런 이 아래에서 열심히 하자라고 기준선 만들어 놓은 걸 자꾸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잘못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올려달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저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때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잘 보았는데 왜 지금 바이든 시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 보고 있느냐. 좀 보여달라. 예. 어차피 상당수의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도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난 8개월 동안 보여줬던 것은 너무나도 형편없다. 국민들 지지율 지금 뭐 땅바닥으로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 거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활동에 대한 유행성 규제로, 그러니까 팬데믹 규제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기 전 몇 달 동안 20만에서 2만 5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됐었다. 새로운 청구는 2020년 4월 초에 61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았었다. 이제 2020년 4월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때 이제 봉쇄령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한 10만에서 20만 사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10만이 아니라 2만 5천에서 20만 사이 정도의 실업수당 청구가 나오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려면 시중에 돈 풀어서 해결되는 것 아니다. 이미 돈 풀어봤는데 돈 풀어봤자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한다.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앞서가는 선진국들이 이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미국도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복잡한 연방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방에서 이것을 굳이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해서든 몰아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더더군다나 옳은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만 더 커지고 더 나라 안 사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